경제 신문 읽어줘. 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동산, 금리 인하 새 혜택 호재에 오피스텔 가격 2년 만에 반등. 서울 오피스텔 시장 훈풍, 8월 매매가 한 달 새 0.03% 상승.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중소형 인기. 정부 신축 오피스텔 매입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면제. 전세 사기 늘며 월세 선호 꾸준. 매매 통한 시세 차익보단 월세 등 임대 수익 누려야.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2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오피스텔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데다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하며 오피스텔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매입을 염두에 둔 투자자라면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에 초점을 맞춰 매물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 1, 2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의 핵심 주거시설인 만큼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반등.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호재로 꼽힌다. 27년까지 준공된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 산정할 때 주택수요세 제외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이후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어난 점도 오피스텔 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학렬 대표는 서울에서는 1인 가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등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매매 가격을 통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월세 수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전에 제가 2010년대인가 그때 정도에 12년 정도 해서 강남 아르젠이라는 것을 강남역 바로 옆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그때 3억 1천에 사가지고 1년 만에 3억 2천에 매도를 했고요. 그때 1천에 130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1년 만에 순수익은 뭐 이것저것 다 떼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얻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조회를 해보니까 강남 아르젠을 보니까 한 3억 2천, 3억 3천 거의 뭐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2배 이상 올랐는데 오피스텔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 9월 상승거래 비중 감소, 집값 숨고르기 국면 돌입, 직방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 서울, 서초, 종로 상승거래 50% 이하도. 지난달 서울 아파트에서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거래량이 줄며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의 48.5%가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거래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건 6월 이후 석 달 만이다. 25개 구 가운데 21개 구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줄었다. 서초구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중구는 지난달 거래의 68.8%가 직전 매매가보다 가격이 올랐다. 서울 집값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매수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기간 집값이 오른 데다 지난달 이어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다. 지난달 계약 신고 기간이 한 달가량 남았지만 8월 거래량이 넘기기는 어렵다며 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 오름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펄펄 끓는 중국 증시 부양 체크카드 낙발 지속 상하이 4% 선전지수 9% 뛰어 경기 회복 기대 글로벌 자금 원료 중국인 주식 계좌 개설도 급증
추가 돈 풀기 눈높이 못 미쳐 증시 부양 단기 그칠 가능성도. 8일간 휴장 이후에도 상승 랠리를 펼치는데 중국 증시의 질주가 거세다. 국경절 장기 휴장 10월 1일부터 7일 이후에도 급등세를 기록하며 강세장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정책 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방안에 이어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까지 추가로 발표하며 글로벌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올해 5% 안팎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당분간 중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현지 상황도 좋은데 유럽의 경기 전망은 우울하고 미국, 인도 등의 주식은 비싸다는 인식이 강해지자 중국 개인 투자자가 새로운 주식 계좌를 개설을 위해 몰렸고 증권사들은 국경절 연휴에도 근무하거나 24시간 콜센터를 가동했다. 중국 정부가 국경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 부양책을 또다시 내놨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중국 당국의 조치는 지난 몇 년간 보인 산발적이고 온건한 완화 조치와 대조적인 실질적인 작업이라고 했다. 처음엔 상승 랠리에서 수혜될까봐 두려워하는 포모 심리 때문에 당분간 중국 증시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9월 24일에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요 발표를 얘기를 하자면 거시정책, 경기 대응력 강화, 내수 확대, 기업 지원 확대, 부동산 시장 침체 방지, 자원시장 활성화. 그런데 여기서 시진핑이 가장 중요한 거는 메신저인 시진핑이 주택값이 떨어지게 만들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목요일 날짜 신문을 보면 추가 부양책의 실망, 고꾸라진 중국 증시. 중국 정부의 잇따른 경기 부양책에 랠리를 펼쳤던 중국 증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중국 경제의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경절 연휴 직후인 8일 추가 부양책을 내놨지만 시장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구체적인 부양책이 없다며 투매로 대응했다. 이 같은 실망감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끌어내렸다. 원래 시장은 한 10조 위안을 예상을 했는데 2조, 3조 위안도 내놓을까 말까 하니까 폭락을 한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더 화끈한 부양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을 평가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내년 예산 일부를 앞당겨 집행하겠다는 계획 외에 구체적인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이떠한 부양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중국 당국 기대와 달리 그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이 내수 소비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JP모건도 이번 부양책이 소비보다는 공급과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갑자기 종합면, 유가, 국채금리 급등, 고개들은 미국 금리 동결론, 이스라엘 이란 확전 불안해 국제유가 배럴당 80불 재돌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연 4%대로 증시 변동성 지수 크게 뛰어 시장 연내 B컷 없을 것, 금리 동결 가능성은 14.1%.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이 수그러드는 대신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80를 넘겼고 국제유가가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에 다음 달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일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 화랑에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며 10년 만에 미국 국채 수익률은 2달 만에 연 4%를 넘어섰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한다는 식의 페드가 B컷 대신 베이비 컷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국제유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음 WGBI 깜짝 편입에 10년 이상 장기채 투자 호재 30년물 금리 0.013%포인트 외국인 자금 최대 90조 원 유입 내년 11월 편입 선제 매수 기대 개인은 국제 ETF 투자에 관심 예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8월 20일 날짜에 김명실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 중하반기에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가 되고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될 거다. 그리고 장기금리가 내려가고 폭적고 정책금리는 안 하고 단기금리는 내려가. 내년 3월경, 25년 3월경에 WGBI 한국채 지수 편입되어 50에서 70조 1년에서 1년 반간 매입할 것이라고 해서 국채가 좋다. 국채 10년 이상 사야 하는데 지금은 부족한 편. 생각보다 일찍 WGBI에 편입이 된 거죠. 세계 국채 지수. 한국이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하면서 채권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최대 9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장기 국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채권 개미들도 장기 국채 매수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13%포인트 떨어진 2.908%에 마감했다. 20년 만기 국채는 0.01%포인트 하락한 2.937%의 장을 마쳤다. 10년 만기 국채도 이날 한때 0.03%포인트 가량 떨어진 금리에 거래됐다. 시장 예상을 깬 WGBI 편입 소식에 장기 국채 위주로 강세 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만기 10년 이상 국채가 WGBI 편입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채권 시장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채권 잔존 만기 듀레이션은 6.46년 수준이다. WGBI 내 잔존 만기 7년 이상 채권 비중은 40.4%에 달한다. WGBI 추정 자금 대부분 장기 투자에 중점을 둔 패시브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WGBI 편입으로 새롭게 투입되는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 대부분 만기 10년 이상 장기 국채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장기 국채 금리 내림세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홍철 연구원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년에 걸쳐 0.52%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며 다만 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국채 발행 규모가 이 같은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도 호재다. WGBI 편입은 내년 11월부터다. 하지만 국채값 상승을 고려해 선제 매수에 나선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 7월 WGBI 편입 직전 6개월간 25억 달러가 사전에 유입됐다. 문 연구원은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때 선침의 수요와 투기성 자금 유입으로 금리 환율 영향은 편입 발표 직후부터 시작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채권 개미 순매수액 최대 WGBI 편입으로 채권 개미들의 장기 국채 매수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개인 투자자 국채 순매수액은 10조 4,42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9조 5,854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다. 채권 개미들의 인기 상품은 장기 국채다.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많이 보유한 채권은 30년 만기 국채인 국고 015005000320-2다. 만기가 길어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더 많은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채권, 직접 채권 투자 매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투자자들은 국채를 기초자산하는 성장지수 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강승원 NH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대선 등 채권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당장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 투입되는 게 아닌 것만큼 시장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